자, 특검이 서울구치소와 남부구치소를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압수수색을 하는 상황이었을까요? 자, 이 상황들 잠시 뒤에 저희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덴마크에 있는 그리고 덴마크에서 직접 취재를 했었던 박훈규 길바닥 저널리스트 PD를 연결해서 상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PD님. 네. 지금 어디세요? 덴마크예요? 저희는 이제 덴마크에서 취재를 마치고 예.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지금 이동 중에 있습니다. 왜 다시 또 독일로 가세요? 이제 덴마크 이제 저희가 돌아간 날짜가 이제 거의 다 됐고요. 덴마크 쪽에서는 이제 정유라가 사실상 이제 구금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어떤 추가 취재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일단은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하. 덴마크에서 직접 정유라 씨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만난 모습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당황하지 않고 술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 좀 의외였거든요. 실제로 정유라 씨는 이제 96년생 한국 나이로는 이제 21살에 아주 이제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고요. 실제로 봤을 때는 법정 아니었고 그 수많은 취재진들에 둘러싸여서 약간 좀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좀 당황했었어요? 네, 그 경찰에 체포된 이후에 어떤 모습도 많이 수척해 있었고요. 예. 아무래도 취재진들이 워낙에 많은 질문들이 오고 가고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당황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저기 정유라가 이 물어보지도 않은 부분까지 술술 막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질문 중에 뭐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질문을 했을 때 주사 아줌마라든가 뭐 차은택 씨는 뭐 사실상 자기가 한 번뿐이 만나지 않았다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질문하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입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의외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는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7시간, 주사 아줌마, 차은택 이런 건 취재진이 질문을 안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 세월호 7시간은 혹시 엄마인 최순실 씨를 통해서 어떤 박근혜 대통령의 그 7시간에서 뭐 들은 얘기가 없느냐. 그 취지에서 이제 물어봤던 건데 의외로 이제 주사 아줌마는 자기가 누군지 알 것 같다. 그리고 차은택 씨는 사실상 자기가 한 번뿐이 만난 적이 없다. 이런 의외로 좀 그런 부분까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거를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답변을 했다는 것은 정유라가 그럼 대한민국 뉴스에 대해서 다 읽어보고 그동안 뭐 스크리닝을 했다는 걸로 봐야 되겠군요. 본인에 대한 어떤 그런 한국에 대한 어떤 뭐 국민들의 관심이라든가 그 특검에 대해서 어떤 본인 그런 부분은 많이 조금 알고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그 질문을 했을 때 바로바로 답변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의 공통점으로 느끼는 게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것이 보통 엄마가 가진 모성의 수준을 좀 넘어선다, 하나의 전략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실제로 뭐 저희가 이제 제가 제일 먼저 물었던 질문은 이제 현재 심경이 어떠냐고 물었고요. 심경을 본인이 얘기할 때 아이가 보고 싶다, 아이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특검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아이와 함께 이 한국의 뭐 보호소든 어떤 시설이 됐든 아이와 함께 할 수만 있다 그러면은 자기는 얼마든지 특검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해서 아이에 대한 집착이 조금 강한 모습을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진정성을 좀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군요. 아무래도 아이의 부분에 얘기할 때는 많이 이제 눈물을 좀 글썽이기도 했고요.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엄마가 다 했다, 난 모른다,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더라고요. 이제 삼성과 관련된 질문을 했을 때 이제 엄마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의아했던 게 어느 정도 엄마인 최순실 씨하고 이 어떤 조사받는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을 좀 긋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의구심이 좀 들 정도로 강하게 좀 부인을 해서 저희도 상황 현장에서 예. 답을 들을 때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데이비드 윤 얘기하니까 아이고 왜 그 실명 언급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의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윤은 저하고 연락하는 거 싫어해요.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사실상 제가 이제 이곳에 와서 취재를 하면서 한국의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 데이비드 윤 한국 이름은 윤영식 씨가 정유라를 상당히 밀착해서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저희도 추정을 해서 예. 정유라를 접촉하기 위해서는 데이비드 윤을 만나면 되겠다 판단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그 데이비드 윤을 찾아 나섰거든요. 예. 전 만나진 못했는데 실제로 정유라를 만나서 혹시 데이비드 윤영식 씨를 보호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았냐고 했을 때 약간 이제 표정이 바뀌면서 이 실명을 거론하지 말아달라고 자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의외적인 질문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자기랑 엮여서 좋을 게 없다라고 판단을 엮여서 좋을 게 없다. 예.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죠. 예, 정유란 씨가 그 덴마크에서 머물고 있던 집에도 혹시 가보셨나요? 예, 그 다음 날 그 구금 결정이 이루어진 그 다음 날 예. 저희가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돼 있나요? 구금이 결정됐으면 정유란 감옥에 간 상황이잖아요. 예. 네네. 그 현재 그 집에는 아직 아이를 돌보는 보모하고 당시 체포될 당시에 같이 있던 그 전에 비대과 관련해서 일을 좀 봐줬다, 이 집안 일을 해줬다라는 남성 2명. 예. 실제상으로 집안에 몇 명이 누가 남아 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은 예. 집안에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집안에 한국의 언론과 현지 언론들을 계속해서 취재가 이루어지고 문을 예. 두드리고 확인하려는 그런 취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경찰에 이제 이렇게 신고를 해서 예. 취재진에 대한 어떤 접근을 좀 막아달라 그래요? 그런 취지에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취재진들이 정유라가 은신했던 곳에 많이 몰리니까 취재진 좀 없애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튼 좀 가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신고를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지 경찰 설명으로는 네. 이 집안에 있는 사람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특히 아이가 있기 때문에 예. 아이에 대한 보호받을 권리 이런 덴마크 이 데니시법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좀 엄격하게 예. 지켜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예. 사유지기 때문에 취재진이라도 이 집안에 더 들어와서 문을 두드리거나 하는 거는 금지를 한다. 그리고 한 3번, 4번 정도 출동했을 때 예. 강하게 경찰 측에서는 더 이상 침해를 하면은 네. 언론사도 덴마크법에 따라서 처벌을 하겠다라고 경찰이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저희들한테 공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박 PD님, 지금 그러면은 네네. 구금이 돼 있고 감옥에 간 거는 정유란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체포 당시에 예. 2명의 남성과 같이 체포가 됐지만은 네. 예. 실질적으로 같이 체포됐던 사람들은 곧바로 풀려가 났고요. 예. 체포가 돼서 구금까지 된 거는 정유라 당사자 1명입니다. 그럼 저 아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아기는 지금 집에 와서 부모하고 같이 지내는 겁니까? 아니면은 정유라가 같이 감옥에 지금 데리고 간 겁니까? 체포는 정유라 혼자만 됐고요. 아이는 아직 그 집에서 부모가 아이를 위탁해서 보호하고 있는 걸로 저희는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유라 구금 상태인데요. 네네. 면회가 됩니까? 지금 이제 저희는 아직 면회까지 시도는 하지 않았고요. 예. 이쪽 경찰에서 사실상 정유라의 접근을 굉장히 언론에 노출되는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막고 있다라는 부분을 예. 저희가 사전에도 좀 몸으로 감지를 해서 면회까지는 저희가 시도는 안 했고요. 면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는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허. 그 정유란 씨가 살고 있던 집이 월세가 240만 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정도의 돈을 내릴 정도의 집이면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비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생각 외로 집이 제가 봤을 때는 네. 보통의 마을에 있는 집들이 다 규모가 비슷비슷했고요. 다만 이제
폭스바겐의 큰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한 공간이 있었고요. 예. 창문이 여러 개로 봐서는 집안 내부에 방이 상당히 여러 개라는 것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뭐 정유라가 밤늦게 파티하고 다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이거는 맞는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하거나 취재를 해보지 않아서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뭐라고 답변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 PD님은 저기 정유라를 언제부터 이렇게 추적을 하셨던 거예요? 사실상 그 정유라 양이 그 2대 부정입학과 관련해서 그 과제를 제출하면서 부당하게 그 비학점을 받는 이화여대를 취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유라 씨의 이제 어떤 사람이고 지금 독일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라는 좀 궁금증을 가지고 아마 10월 중순서부터 사실 정유라의 어떤 행적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제보를 받고 정보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취재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는 독일에서 계속 정유라를 추적을 했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쪽에 한국에서 계속해서 정유라의 그동안 한국에서의 생활, 그 다음에 독일 현지 교민으로부터 정유라의 어떤 행적 그런 관련된 부분들을 꾸준히 계속해서 제보와 정보를 이렇게 취합하는 방식으로 취재를 하다가 이번에 12월 18일 날 직접 독일로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어떤 행적의 추적을 나서면서 취재를 시작을 했죠. 덴마크에서의 정유라 씨의 송환 시기에 있어서 덴마크 당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정유라 씨에 대한 덴마크 현지의 여론은 어떤 건가요? 실제로 덴마크 현지 언론들도 매우 관심이 있다라는 것들을 현장에 나와서 취재하는 모습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송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법원으로 가기 이전에 경찰서에 먼저 들렸는데 그거 경찰에 저희로 말하면 이제 경찰 신문 같은 건데 그 부분에 이제 그 정유라가 체포될 당시에 불법 체류 신분으로 해서 체포를 했는데 그 부분만 가지고는 송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경찰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실제로 그 영장 심사를 진행 중에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인 혐의를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이 아니고 덴마크에 왜 왔느냐, 한국 대사관에서 나오면은 직원들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 한국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향이 있느냐, 좀 이런 방향으로서 이렇게 심사가 이루어졌고요. 사실상은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주의 구금 명령이 내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불법 체류 외에 다른 혐의들은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이군요. 실제상으로 지금 한국 특검에서 인터폴 적색 수배령을 한 것이 이곳 덴마크에 도착하지 않았고요. 여권 무효화 조치가 한국 외교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지만은 여권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두 가지를 가지고도 송환하기에는 다소 조금 시일이 걸리거나 지금 현상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 PD님 보시기에는 지금 구금했고 4주 동안 구금 연장을 하기는 했지만 대한민국으로 송환까지는 지금 좀 약간 법적으로 좀 미비한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유라가 이제 어제부로 항소해서 기각돼서 다시 뭐 사주 구금 명령을 해서 지금 이제 구금 상태에 있지만은 본인이 이제 송환 명령이 나와도 거부를 할 경우 이곳에서 다시 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법적인 해석이 한국과 이곳에서의 조금 해석이 약간 분분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라가 잡힌 동네 분위기는 어때요? 뭐 저희가 듣기로는 좀 저 외곽 지역 좀 시골 분위기 나는 그런 느낌으로 들었는데 실제로 이곳 지역이 덴마크에서도 가장 끝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이고요. 정유라 씨가 살고 있던 집 그 동네도 그렇게 동네가 화려하거나 그렇진 않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원래도 좀 조용한 동네가 이 북구러파가 원래도 조용한데 거긴 더 조용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길바닥 저널리스트 박훈교 PD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